알파 플러스 시간입니다. 알파는 추가 수익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투자 전략까지 플러스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주 목요일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박 차장께서 좋아하는 유망 업종 먼저 여쭤보기 전에 요즘 시장, 어저께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1.49%, 1.4를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좀 괴리가 있는 거죠. 실제 시장은 그 테이퍼링 관련된 논의 이슈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 6월부터도 가능하다는 논란의 이야기가 좀 있는 상태인데요. 8월 정도 잭슨홀 미팅 관련된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다소 좀 당겨지는 듯한 모습을 주식시장에서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근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본다면 오히려 1.5%를 하회하는 모습이 채권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인플레나 물가 관련된 압력을 일시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소 좀 상반된 그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것이 시장 투자가들을 다소 좀 혼란스럽게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은 다소 지금은 어떤 그 방향성 부재 속에 횡보 국면으로 계속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밤일 것 같습니다. CPI 관련된 5월 지표가 개인적으로는 플러스 4.7보다 좀 더 잘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경계감이 오늘도 좀 실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에서 결국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관련된 테이퍼링 관련된 논의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것이 불확실성 해소로 좀 착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결국 6월, 7월 넘어가면서 이 부분들은 방향성을 좀 잡고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하방으로 내려가기는 시장이 또 다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섹터, 그 예를 들어서 차화정이든 아니면 반도체 섹터든 특정 섹터가 전체적인 시장의 영업이익을 끌고 가는 시장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전반적인 섹터 업종들에 대한 이익률이 대부분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주가를 부러뜨리기 위해서는 특정 섹터가 부러져야 되는데 지금은 전반적인 업종들이 다 좋다 보니까 전체 업종이 부러지지 않으면 일반적인 어닝이 부러지기 힘들고요. 내년 추정치 상향치가 또다시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시장이 조금 하방, 다운사이즈는 좀 쉽지 않다. 근데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가 만약에 나온다면 과거 경험치로 본다면 약 4에서 5% 정도의 단기 조정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15에서 20% 정도 올랐던 경험을 기억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 이슈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것은 이제 악재 소멸 정도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한번 나왔으니까 4, 5% 조정이 있을 거고 그다음부터는 그런 박스권을 뚫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실적 얘기하셨는데 실적이 2022년 실적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있는 하루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늘 보면 이제 바이오주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주에 좀 포커스를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건 제 의견일 뿐입니다. 우리 차장님 의견도 따로 있으시죠. 유망 업종을 지금 오늘 가져오셨는데 성장 섹터입니까? 글쎄요, 성장 섹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오늘 유망 섹터는 IT 부품입니다. 시장에서 지금 사실 좋은 업종들이 많죠.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의료기기, 미용, 여러 가지 투어 관련된 부분, 항공 대부분 다 이제 경기 민감 소비재라고 이야기되는 섹터들이 상당히 강한데 이런 섹터들이 주가가 꽤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더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빨리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자리에서 사실 따라가서 투자 전략을 잡기에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은 우리가 이제 6월 이후 3분기를 좀 바라보는 투자 전략을 좀 가졌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3분기 조금 유력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 IT 부품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IT 부품이라고 그러면 모바일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모바일을 포함한 지금 전장화 관련된 수혜주도 될 수도 있고요. 일단 2분기의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3분기에 대한 어닝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좀 언급을 드릴 텐데 섹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모바일 쪽이 좀 더 이제 유력시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실적 베이스로 몇 가지 종목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박근영 차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다른 섹터들은 좋긴 좋은데 많이 올랐고 지금 모바일 업황이 조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간 오르지 않은 종목을 좀 찾는 게 지금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이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 모바일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 반등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도 좀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실제 우리가 뭐 자동차도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뭐 쇼티지 때문에 2분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실제로 쇼티지가 나왔었는데 이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모바일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좋지 않았었고요. 특히나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도 쇼티지였을 테고, 막 패키지 기판도 굉장히 쇼티지였을 겁니다. 뭐 근데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쇼티지이고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증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쇼티지입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도체가 고사양화되면 패키지 기판은 굉장히 면적이 넓어져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적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도수의 단수가 높아지죠. 여기에 따라서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급 물량이 수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면적이 넓어지는 구간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쇼티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IT 부품 중에서 가장 핫한 부분은 MLCC와 그리고 패키지 기판 두 개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2분기 관련된 기조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이제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감산 결정이 되면서 2분기는 뭐 출하량이 많이 줄었을 겁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3억 4천만 대 정도 수준이었는데 2분기는 3억 2천만 대 정도로 좀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3분기부터는 3억 3, 4천만 대 그리고 4분기는 3억 5천만 대로 서서히 이제 회복 국면을 분명히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3분기에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아마 신규 모델 출시가 굉장히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제품 출시 직전에 2분기가 계절적 비수기인데다가 일부 부품의 쇼티지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2분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 조정 내지는 좀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 국면을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확인해 보면 2분기에 삼성전자와 애플 관련된 부품 재고가 각각 줄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말씀드렸듯이 다소 이제 중국 제조사들 그러니까 오포나 비보, 샤오미 같은 경우는 하반기 부품 수요 전망의 가시성이 다소 좀 낮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부품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어떤 출하량이 상당히 중요한 국면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있었죠. 베트남과 인도 시장인데 베트남과 인도 시장은 제조로도 상당히 중요한 근거지인데다가 이 소비, 그러니까 스마트폰 소비 물량에 있어서도 베트남과 인도가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었죠. 근데 이쪽에 대한 공급 부족이 다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수요가 3분기 이후에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기 이후에 IT 부품주가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종목을 좀 꼽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떤 종목들 요즘에 보고 계십니까? 실제 3분기 반등 국면에서 이제 최근에 IT에서 못 오르고 있는 것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이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 몇 가지 골라봤는데요. 일단 큰 종목 중에서는 사실 탑픽으로는 삼성전기가 가장 눈에 띌 수밖에 없고 뭐 해성 DS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전장화 관련된 이쪽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심텍 같은 경우는 QOQ 30% 이상 지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1분기에 좀 이연됐던 부분과 그다음에 DDR5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목 정도는 조금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말씀하셨어요. 심텍, 제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예. 심텍의 일본적이 자회사도 좀 잘 되고 있겠죠? 네, 그렇죠. 예. 그 삼성전기, 뭐 항상 IT 부품하면 삼성전기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럼 이 셋 중에 탑픽을 굳이 꼽는다면 어떤 종목을 꼽으시겠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삼성전기가 가장 눈에 네. 들어옵니다. 물론 뭐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더 활발할 수 있겠지만 좀 편안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MLCC 업체들이 뭐 점유율을 내수화한다 이래가지고 삼성전기가 주가 사실 조정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점유율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기술 격차 때문에 중국에서 할 수 있는 업체에 관련된 MLCC는 결국 로우엔드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하이엔드급은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전기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의 무라타 정도가 잡고 있고 대만의 야교 같은 경우도 삼성전기나 무라타의 그 하이엔드급을 따라오지 못하는 실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하고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삼성전기가 지난 며칠 전에 이제 빠졌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대만 업체 그러니까 한국 대비 저가 제품 비중이 높은 대만의 야게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오히려 4% 이상 그날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로엔드급을 늘린다고 해서 뭐 국내 삼성전기가 빠질 이슈는 사실 아닌 거였죠.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2분기 영업이익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 섹터가 조금 약해졌기 때문에 2분기 영업이익이 좀 부러지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지만 컨센서스가 약 2,9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000억대 초반에서 3,100억 정도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2분기 저점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컨센 대비 상회할 것이다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제조사들의 시스템 반도체 조달 차질이 이제 3분기부터는 괜찮아지고 있고 삼성전자나 애플이 이제 증산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약 3,500억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성수기
실기 효과까지 있는 상황에다가 반도체 조달 상황의 개선이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3분기만 놓고 본다면 12개 과거 12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 삼성전기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패키지 기판 호황과 MLCC 방향성이 명확한데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삼성전기가 약 1조 3천억 정도로 전년 대비 58%를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MLCC 가격은 수익성이 완만하게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패키징 기판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캐파 증설을 하고 있지만 글로벌 쇼티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여기에 따라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선두권 업체가 삼성전기이기 때문이고요. 통신 부품과 전장 부품 매출 증가세도 속도의 문제이지 이 부분도 방향성이 명확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 폴리드 줌이라고 해서 애플이 2023년도에 적용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삼성전기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까지 자세한 말씀 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